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자산운용 전략 ETF 운용본부장 이경수입니다. 최근 웰배당 ETF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ETF 분배율이 10%가 넘는 고분배율 커버드콜 ETF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특히 커지고 있는데요. 23년 말 불과 7천억 원대 수준의 시장에서 24년 6월 기준 3조가 넘는 시장으로 빠르게 커져가고 있습니다. 과거 주가 상승이 제한된 반면 하락장에서는 함께 하락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국내 시장에서는 외면되어 오던 커버드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한데요. 오늘 그 배경과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커버드콜 상품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가 상승이 완전히 막혀있는 커버드콜과는 달리 주가 상승이 어느 정도 열려 있어서 커버드콜의 단점이 많이 보완된 새로운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한 상품으로서 커버드콜 2.0 ETF라고도 불립니다. 커버드콜 2.0 ETF의 특징은 바로 커버드콜 전략에 유연성을 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옵션을 필요한 분배 재원을 만드는 정도로 필요한 만큼만 매도하는 타겟 프리미엄 전략을 적용하거나 더 나아가 옵션의 종류를 과거 일반적이었던 월간 옵션이 아닌 주간 옵션 혹은 초단기 옵션이라고 불리우는 제로 DT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옵션의 비중을 최소화함으로써 시장 상승에는 최대한 참여하면서 동시에 목표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횡보장에서 유리하다는 등의 커버드콜의 일반적인 특징이 아니라 우상향하는 기초자산의 성과를 기반으로 현금 흐름을 창출해내는 새로운 개념의 커버드콜 전략 상품으로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커버드콜 2.0의 특성이 바로 이해되지는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ETF의 가장 큰 장점은 기초지수가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동일한 전략이 과거에는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기초지수의 성과를 통해서 커버드콜 전략의 특성을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초지수의 성과의 차트를 이용해서 커버드콜 전략의 특성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스닥 100 지수와 나스닥 100 지수를 기초로 한 전형적인 커버드콜 ETF와의 성과 비교 차트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우선 기본적으로 커버드콜의 일반적인 특징인 기초자산에 대비하여 상승이 크게 제한된다는 점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020년 초반 코로나로 인한 시장 급락 상태를 보시면 커버드콜 ETF는 기초자산과 유사하게 수치한 프리미엄 수준의 방어 효과 외에는 동일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문제는 정고점의 회복에 도달하는 시간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의 경우 몇 달 만에 회복에 도달하는 반면 커버드콜 ETF의 경우에는 정고점 회복조차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되었고요. 이어지는 상승장에서의 참여율도 아주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낮은 변동성을 보여주고요. 지속적인 하락장에서는 옵션 프리미엄이 지속적으로 쌓임으로써 나타나는 방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성과에서 이 옵션 매도에 따라 발생하는 프리미엄을 현금으로 배당받게 된다면 분배금을 제외한 ETF의 가격은 더욱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분배금을 합산하여 재투자한 성과는 우상향을 하지만 분배금 재투자 효과가 사라짐에 따라서 강력한 상승장의 상승 추세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분배금을 제외한 원금의 성장은 상당한 제한을 나타내면서 커버드콜 전략의 상방 제한의 단점이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커버드콜 ETF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단기 옵션, 타겟 프리미엄 전략을 활용한 커버드콜 2.0의 성과는 어떻게 될까요? 커버드콜 2.0 ETF의 기초지수의 성과는 기존 나스닥 100 지수 성과에 아주 근접하게 붙어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옵션 매도와 시차 효과 등으로 장기로 갈수록 일부 낮아지는 특성을 보여주지만 하락장이나 상승장에서의 성과가 아주 유사하게 나타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존 커버드콜 1.0과 장기 성과를 비교해보면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반면에 변동성 역시 기초지수인 나스닥 100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트 비교를 통해서 최근에 나오는 커버드콜 2.0 상품의 특성은 과거 커버드콜 1.0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보여준다는 점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단순 성과 비교에서 커버드콜 2.0은 하락장에서도 기초자산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하락 위험을 가지게 될 것이고, 상승장에서는 일부 상승 제한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기초자산의 성과를 상당히 근접하게 쫓아간다는 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분명히 알 수 있는 점은 커버드콜 전략이 장기 투자 시에 기초자산 대비 더 좋은 수익률을 주는 전략도 결코 아니란 것도 이 차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차트는 나스닥 100 지수로 2010년부터 투자했을 때 15%의 분배금과 원금의 추세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분배금의 크기가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상승하기도 조금 줄어들기도 하지만 나스닥 100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시가 배당률 효과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15%의 분배금이 성장하는 효과를 보여주면서 원금 역시 나스닥 100 지수에 연동돼서 기존의 옵션 효과로 하방 협력을 많이 받는 커버드콜 1.0 상품에 비해서 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 참여의 효과를 같이 함께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이러한 커버드콜 2.0 상품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우선 커버드콜 2.0의 상품은 불확실한 미래의 성과를 확실한 현재의 현금으로 변환해 준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미래의 성과를 확인하는데 오랜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면 현재의 현금 흐름으로 확정해서 가져오는 커버드콜 전략은 현재 투자자의 재무 상황 혹은 소비 생활에 즉시 도움이 되는 효과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 흐름이 중요한 인출 시기에 접어든 연금 생활자 투자자에게는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의 효용이 매우 크기에 미래의 불확실한 성과보다는 현재 현금 흐름이 더욱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커버드콜 2.0의 전략의 비교는 오리지널 지수와 커버드콜 2.0 간의 성과의 비교가 아니라 커버드콜 전략을 적용하지 않은 오리지널 지수에 투자하면서 내가 필요한 현금의 흐름만큼 직접 매도해서 현금을 만들어내는 자가배당 투자 방식과 옵션 프리미엄을 이용하여 옵션 배당의 형태로 월 배당을 받는 투자 성과와의 비교가 적절해 보입니다. 자가배당 방식은 투자해온 ETF를 본인이 직접 매도하여 생활에 필요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일반적인 방식인데, 실제로 매도 시점마다 발생하는 시장 변화에 따라서 매도 결정이 굉장히 쉽지 않거나, 그리고 지속적으로 줄어들어가는 주식의 보유 수량, ETF의 보유 수량의 심리적 압박을 매우 크게 받는 방식입니다. 반면 커버드콜 ETF를 이용한 옵션 배당 방식은 ETF 자체에서 주기적, 기계적으로 현금 흐름을 창출해줌에 따라 매우 큰 편리함과 다양한 심리적 편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커버드콜 2.0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주택연금을 개념을 차용해서 제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라는 것은 일종의 주택담보 생활자금 대출과 같은 개념인데요. 주택을 담보로 연금처럼 매월 현금을 지급받고 만기 시점, 보통 사망 시점에 담보로 잡은 주택을 시가로 매도하여 그동안 지급받은 현금의 이자를 감안한 연금 총액, 정확히는 대출 총액을 상환하고 주택 매도 대금의 잔여분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상품인데요. 이때 이 잔여분은 만일 주택 가격의 상승이 대출 총액을 상회했다면 상품 가입 시점에 주택 가격 금액 이상이 되는 것이고요. 가격 상승이 대출 총액을 하회했다면 잔여분은 가입 시점의 주택 가격을 하회하게 되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커버드콜 2.0 ETF도 이러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ETF가 보유한 주식 바스켓을 기반으로 옵션 시장에서 옵션 매도를 통해서 현금 조달을 해서 투자자에게 현금을 제공하고, 투자자의 ETF 매도 시점이 도래했을 때 만일 주식 바스켓의 상승분이 투자자에게 제공한 분배금의 총액보다 크다면 ETF의 매도 가격은 투자자가 매수한 가격 위에 있을 것입니다. 만일 주식 바스켓의 상승분이 투자자에게 제공한 분배금의 총액보다 낮다면 투자자가
매도하는 가격은 투자자가 최초에 매수한 가격의 아래에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주식 바스켓의 장기 성과가 분배금과 원금 성과를 결정하게 되는 구조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택연금이 이자 비용을 복리로 계산해서 상환하는 것처럼 커버드콜 ETF 역시 현금 인출에 따라서 재투자를 하지 않음에 따른 네게티브한 효과도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장 현금 흐름이 필요하지 않는 투자자의 경우에는 커버드콜 전략이 아닌 오리지널 기초자산 ETF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 성과에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커버드콜 2.0 상품에는 보이지 않는 심리적 이득이 존재하는데요. 해당 상품은 웰배당 형태로 현금 흐름을 지급받음으로써 투자 성과를 균등 실현함으로써 매도 타이밍 리스크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를 하면서 매도 타이밍을 결정하는 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균등 실현을 통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제거해 주게 됩니다. 또 미래의 투자 수익을 조기 실현한다는 개념으로 장기 투자에 따른 고통을 최소화해 줍니다. 이러한 특성은 투자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투자를 중도에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게 되는데요. 일시적으로 현금이 흐름이 부족함에 따라 투자를 중단한다거나 일시적인 하락장, 횡보장을 견디기 어려운 투자자에게 현금 흐름을 제공함으로써 투자를 지속해 나가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또 일정하고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비 지출 계획이 수립이 될 수 있습니다. 커버드콜 2.0 전략은 분명히 장기 성과 측면에서 커버드콜을 적용하지 않는 오리지널 자산에 비해 더 높은 성과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기대되는 수익률을 담보로 현재의 현금 흐름을 제공하여 연금 인출기에 접어든 연금 생활자나 투자와 현금 흐름 창출이 동시에 필요한 투자자에게 보다 적합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특히 혁신 테마와 업종을 아우르는 나스닥 100이나 테크 주식을 기초로 한 커버드콜 2.0 ETF는 혁신 투자의 익스포저를 가져가면서도 현금 흐름을 받음으로써 혁신 주식 투자와 같은 투자의 유행에서 소외되지 않으면서도 현금 흐름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연금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커버드콜 2.0 전략은 커버드콜 전략의 기존 단점인 주가 상승의 제한을 연 만큼 하방 방어 효과도 감소되었습니다. 저희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다양한 자산을 기초로 한 커버드콜 ETF를 출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자산을 이용한 커버드콜 ETF를 활용하셔서 분산 투자를 통해서 하방 리스크를 감소시키면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전략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